여기까지 와서 뭐 해줄 건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은 결국 공공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반 민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의심을 풀어주고서 부산시의회도 조건부를 해버리고 부산시는 이미 국토부에 심의 신청을 해놨고 그죠? 남은 것은 이제 국회가 국토부에 예산도 들어가고 그 국토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주택도시 보전기금에 보전도 수천억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되면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공기금에서 함부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최종적으로 하는 곳은 국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이 저희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당선이 됐으면 유력할 뻔 했는데 제가 안 돼서 인천에 있는 명성주 의원님이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아마 거기서 이런 부산 시민들 특히 우리 서구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좀 제대로 전달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절절한 사연들을 좀 들어서 국토부로 좀 풀어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근본적으로 아파트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대책위원장님과 우리 최영우 위원장님과 함께 화요일 날 2시에 국토교통위원장님을 만나서 사연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신고를 국토교통위원회가 그렇게 국토교통위원장의 반대 의사를 그렇게 전달했는데도 국토부가 도장을 찍고 뭐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못하도록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못하도록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저도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거만 해도 저도 오늘 사실 방송이 있었는데 지수하고 내려갔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전원석 시인이 이번에 우리 보궐교회에 하단당에 유일하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지역구 시의원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양도시위원회라서 이런 체육시설과 관련 있는 기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하더라도 우리 전원석 시의원과 지금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원래 부산시 동구 수련공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군은 교동운동장이 있는 곳은 서구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 행사 때 걸어서 대부선을 건너서 구동운동장에 기억도 있고 나름대로 좀 연상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번에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연락을 받고 나름대로 이제 부산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구도운동장, 원래는 이제 부산 공설운동장이었죠. 이게 이제 역사적 그런 의미, 그리고 과연 이대로 아파트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서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공설운동장, 지금은 구도운동장이라고 하죠. 1928년 10월 달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부산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신진 단련을 위해서 만들어졌었고, 계율을 보시면은 면적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정구장, 그 외 기타 등등, 그리고 수영장은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936년도에 나중에 또 지어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간간히 이제
강의와 연구를 위해서 이제 수집한 그 자료 중에 이제 일부분입니다. 당시 이제 부산군 구도운동장을 이제 지을 때 틀을 잡았던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제 그 사진은 그 당시 구도군의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발행한 사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체육단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언론사에서 그 각종 경기대회했던 그런 그 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도운동장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그 역시 각종 경기대회가 열렸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국체육대회는 주로 서울에서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지방 스포츠, 그러니까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최하고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가 이제 1957년 제38회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참가 선수들에게 나눠졌던 참가 메달입니다. 앞면하고 이제 뒷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73년도에 와서 또다시 제54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올해 낡았던 운동장을 조금씩 이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출범을 하고, 그러면서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983년도에는 우리나라 지금 K리그죠, 프로축구가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은 없었지만 대우로얄즈의 홈구장으로서 또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으로 열렸던 고등학교,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런 이제 대회입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화랑대교, 처음에는 쌍용기대회인데 화랑대교에서 이제 경기가 이제 개최되다가 2010년까지 개최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회가 개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때는 또 부산에서 축구 예선전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부산 사람들의 이제 애양이 남아있는지 이 구도운동장이 당시에 이제 부산 공설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직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1982년도에 이 산이 이제 구덕산이라고 해서 구도운동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자 하면은 1928년에 이제 개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로서 정확하게 좀 100년에 조금 못 미치지만 96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부산에서 스포츠 메카의 역할을 이제 했던 곳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부산 스포츠가 도약하는 그런 무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산 스포츠 발전과 행보를 같이 한 좀 역사적인 무대이고 또 유서 깊은 이런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6.25 전쟁, 광복을 맞이한다면 또 6.25 전쟁, 말 그대로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부산 시민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그런 공간이고,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숨쉬고 있는 곳이 바로 구도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산이 이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모든 문화라든지 행사들이 서울에서 열리지만은 서울에서 좀 벗어나서 지방 스포츠의 활성화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구도운동장이었고, 지방 스포츠는 물론이고 한국 스포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구도운동장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9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구도운동장을 앞으로 문화유산으로서 미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남겨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도 하고 계시기에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도운동장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신문자료, 인터넷 자료를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얘기를 제가 좀 듣기도 했는데 2017년 6월 달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철거를 시키고 2019년 3월 달에 110억을 투입을 해서 구도체육공원으로서 개장하게 됩니다. 근데 저하고 한약 5년 조금 못 미쳐 4년 한 9개월 만에 다시 부산시 구도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약 5년 만에 다시 4월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체육시민공원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1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세금으로 그 돈을 110억을 투입을 했는데 말 그대로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정말로 좀 근시안적 이런 정책을 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조감도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짓는다. 1만 5천석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경기 외에는 뭐 공연 공간을 활용하는, 말 그대로 뭐 K-팝 공연이라든지 뭐 e스포츠인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도 올림픽공원 안에서 체조 경기장 이런 데서 이 K-팝 공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에 가면은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도 야외에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제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스포츠 시설로서 수영장을 비롯해서 각종 그런 헬스장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등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핵심 논쟁이 뭐냐 봤더니 이거를 매각한 다음에 사업비 마련 약 8천억 정도를 이제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800세대 5% 77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한 채값당 1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 과연 서구 주민들이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른 지방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 다 살 겁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 핵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시의 상황이 어떻는지 제가 여러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부산이 소멸 위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얘기가 유행어처럼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광역시 소멸 위험 도시에서 16위까지 정했는데 여기에 부산이 11개 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4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청년 인구들이 감소하고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인재들이 타지마으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정말 슬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24 올해 7월 3일 부산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미분양이 5,500세대가 나갑니다. 11년 만에 지금 최악이라는 거죠. 각 구마다 남부, 기장구, 사상구에서 전부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는 거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니 너무 분양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평당 한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 지역에 따라서는 4억 5천만 원에 육박을 한다니까 지금 부산시로. 그 이유는 이제 자재값 상승.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재개발 아파트들이 지금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재개발하는 움직임도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 구도운동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저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부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랄까 현실을 너무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부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철거가 되어버렸죠. 2007년에 철거가 됐는데 동대문 운동장도 당시로는 8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DBP, 동대문 디자인 파크가 조성이 됐는데 당시에 지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대체구장을 지어준다고 약속해놓고 고작 지역에 고척동 야구장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야구로 잘 안 갑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당시에 잠실 야구장에 도움을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잠실에다가 도움구장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돈대로 쓰면서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서울역사박물관이 중심이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시대를 담은 곳 동대문 운동장, 그 다음에 잘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자료도 좀 빌려드리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태릉 선수촌이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은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메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이라든지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합동 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이 태릉 선수촌이 2017년도에 진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릉이라는 곳은 태강릉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조선시대 그 왕릉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나서 쭉 지켜보다가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혜리사 의원이 이 발의를 해가지고 태릉 선수 보존을 위한 학술대회도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다가 등록문화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일이 성사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챔피언하우스하고 승리관, 월계관 플러스 운동장에서 요 네 곳을 지금 등록문화재에서 거의 지금 확정은 안 났지만 거의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종합경기장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와서 오늘처럼 제가 내려가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주는 그 운동장은 특이하게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돈을 낸 게 아니라 전주 시민들이 전부 후원금을 내서 한 80% 정도를 들여서 지은 곳이 이 전주 종합경기장입니다. 근데 당시에 2018년도면은 그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시장, 전라북도 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전주 종합경기장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실리콘밸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론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잠시 무산이 됐다가 올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월달부터 철거에 들어가서 전시복합산업단지에서 뭐 호텔이고 컨벤션도 지금 저런 거로 짓는다고 이렇게 거의 확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구도운동장도 보니까 미래유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미래유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먼저 했던 곳이 서울, 그 다음에 전주, 부산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의 미래유산은 좀 이제 2011년 전에부터 시작했죠. 지금까지 총 499개가 선정이 됐는데 스포츠 관련 시설은 대표적으로 장충체육관을 비롯해서 11개가 선정이 됐고, 전주는 아까 말씀드린 전주종합경기장이 1호였는데 지금 없어지면서 전주종합경기장 터로 이렇게 명칭이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부산에도 이제 미래유산을 지금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부산, 현재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이런 유무형의 것들.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하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보니까 85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두운동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해수욕장, 사직야구장, 동문항, 관람용 3개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활용 방안에서 좀 등록문화재라는 것을 좀 이제 했으면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국 근대인이 제작 형성된 문화에 대해서 보존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문화재는 2011년도에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된 지역문화재가 아닌 역사, 문화, 예술 등등에서 각 분야에서 기현적이고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 대상으로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씩 개고는 했지만 지금 이제 야구장하고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 지금 축구장입니다. 입상됩니다. 구도부터 축구장 같은 경우는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3년도에 개고수를 한 이후로 해서 횟수를 계산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시대를 반영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이 지금 문화유산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대구 시민야구장이 있습니다. 대구도 원래 운동장이 있는데 광복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도에 대구 시민야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활용이 되다가 2016년도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서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사용이 현저히 저하되다 보니까 동대문 운동장이 구도운동처럼 철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8년도 3월달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중고등학교, 사회 야구장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년 전에 도시복합 스포츠타운으로서 개장이 됩니다. 뭐 축구장, 다목적 등등에서 각종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020년에 만들어진 대구 도시복합 스포츠타운입니다. 보시면은 각종 스포츠 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구도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 등록 문화재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스포츠 시설에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유산으로서 구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존 방안을 좀 적극 모색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시설이 등록 문화재로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이런 예를 들면 송기정 선수의 1940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그렇게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또 하나 방안을 말씀드리면 스포츠 타운이죠. 대구처럼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든지 여기서 뭐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걸 좀 해서 정말 젊은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조금 건축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뭐 부산시가 돈이 없어 산다는데 아니 돈이 없고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무더운 날씨에 그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돈 많으면 할 수 있죠. 아니 땅 팔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아파트 짓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후배가 쓴 거를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바각되어서 잊혀지고 결국은 오랫도록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 것으로 지으면 그뿐인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있던 삶의 표상과 역사성을 이제 쉽게 망각해도 된다는 편견과 그릇된 가치관이 오늘의 실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계 프로페서와 함께 제가 타이머를 재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20분 이내를 인쇄해 주셔서 다음으로 구도운동장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신동 주민이시자 그리고 오랫동안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주기재 교수님이십니다. 한 2시간 전에 이제 오기 전에 저희 손녀가 3살인데 호놀룰루에 있는데 개를 보러 갔는데 그 개가 한국에서 온 유기견이랍니다. 유기견.
그런데 내가 10시간 비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잠시 체류하고 본토로 유기견이 가는가 봐요. 근데 걔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동을 하는데 2만 명이 반대를 해도 눈도 끔찍 안 하는 부산시를 보고 제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2시간 전에 3살짜리 저희 손녀가 보고 온 한국개입니다. 한국개가 유기견으로. 그래서 가슴 아프죠. 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이 KBS 영상인데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49층짜리 4개가 올라가는데요. 그래 되면 이곳에 뭐 가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주민협의회 분들이 또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신 게 있고 또 저희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그럼 아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도시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원을 즐기고 그 공원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콜롬비아에서 석사를 하고 지금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데 뉴욕에 이틀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 아버지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데 아버지 좀 나서서 해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뭐 아들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맨하탄에 또 한 2년 살았거든요. 정중앙에 타임스퀘어에. 근데 고시원처럼 살아도 다 뉴요커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문화, 예술, 상업 그리고 공원이 있어. 공원. 아무리 작게 살아도. 그래 아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말고 오픈 스페이스에 다양한 유용성의 가치를 두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야지 공개된 장소만 두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듣지 말아줘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멀리 보고 결정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요. 여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고 여기가 이제 뉴욕 대학 앞인데 조그마한 공간에 공원이 뉴욕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은 센트럴 파크 같은 세계적인 공원도 있고요. 바로 가까이 가면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짜잔한 점 하나하나가 다 공원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여기 살았는데요. 저는 이제 알라바마에서 6년 뭐 시골에 살았는데요. 이제 아들들 덕분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가보죠. 제가 동기 다니니까요. 근데 이게 맨하탄인데요. 이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외에도 여기 이런 점점이 전부 공원으로 10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누구든지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용인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부전 시민공원 같은 게 있고요. 16만 평, 뭐 30만 평, 큰 거.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6만 평 이하짜리가 구덕이 2만 1,000평이면 근린공원이거든요. 다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얼숙도 같은 그 자연공원이 있고 놀이공원이 있는데 구덕의 그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를. 자, 그러면 뉴욕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공원을 끌고 가느냐 하면은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용하고 주민한테 득대고 가까이 가서 접근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예방 공간을 원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전 세계 제대로 된 도시가 추구하는 공원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원을 보느냐 하면 뉴욕은 10분 안에 99% 주민이 공원에 갈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그대 도시들 74%가 뉴저지나 뭐 코네티컷이나 이런 데는 다 75%밖에 안 됩니다. 뉴욕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도로 평가는 면적이 크냐, 접근이 가능하냐, 지속적인 투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커피숍 같은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 인종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없느냐,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는데 뉴욕은 100등 중에 12등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있는 걸 아파트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원시적인 발상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내년 6월에 정년인데 말을 가려서 하는 나이인데요. 미친 얘기들이에요. 미친 얘기를. 자, 지난 2주, 3주일 동안 제가 호놀룰루에 있었는데요. 호놀룰루에 이게 운동장이거든요. 근데 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차장이 시장으로 쓰여 있는데 이걸 안 쓰니까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덕 운동장에 축구 전용장이 성립이 되려면 바로 지하철이 오거나 주차장이 한 2,000대나 4,000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말 안 됩니다. 자, 잠깐 보시죠. 제가 연령을 나누었는데 3살, 2살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 48살, 3살, 4살, 그 다음 앞으로 지을 거 뱅뱅뱅 뚫려가지고 8,000세대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 주변에 12,500세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서구청에서 조선일보한테 사진을 주면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아파트 신경 쓰지 말고 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KBS는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타입. 이게 IQ 30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잠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뭐 역사성이나 미래유산 말씀 다 해주셨고요. 또 양 처장님께서 또 문제점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제자를 시켜서 이제 지형 분석을 다 해보니까 여기 산을 끼고 있고 여기가 구덕이거든요. 좀 불려보니까 여기가 구덕운동장입니다. 여기 지세가 높아서 산은 아름다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산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토지 피복을 보면요,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 이게 산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국토 환경성 평가를 해보면 빨간색이 나쁜 겁니다. 그냥 보시면 이게 산이고. 그러면 여기가 녹지가 좀 생긴다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가 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면요, 구덕 운동장을 중심으로 협성, 샵, 그 다음에 해모로, 그 다음에 프로지오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오늘 아침 MBC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의원님이 말씀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근데 웃기면 더 잘못된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근데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반경 1.5에 이 거주하는 인구가 6만 5천 명인데 서북 주민이 10만 2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규모는 12,500세대고,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은 5천만 원 정도 되고, 유동인구가 25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서구의 인구를 보면 송도에 좀 몰려있고, 여기에 이제 인구가 아직 좀 있고, 그 다음에 노령화는 토성역 있는 데하고 충무에 노령화가 있고,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면 송도하고 우리 쪽의 아파트가 여기만 합치면 12,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분석을 했냐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산시청 사람들이 8천억을 쓰는 계획에 단 한 줄도 평가도 없이 진행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이거 우리 기자분들 계시지만요, 내 쌍욕해야 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 내가 대신을 갖고 한 번도 어디에 누가 입주해 사는지도 모르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문화시설. 여기 문화시설이 좀 많고요. 여기 적습니다. 부산하고 또 보면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민 휴식 공간. 여기 많고 여기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유산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고요. 노다이 사건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노다이 사건. 심판이 오판을 해서 이게 동네 보보하고 또 여기 저 고등학교 하나 두 군데가
대모를 일으키는 역사적인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전철도로고요. 그 다음에 안상근 씨가 을숙도 대교를 끝내고 감옥을 가셔서 자살하셨는데요. 결국 건설하고 얽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지만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건설하고 다 얽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별로 안 되고 있는 문화장터 슬그머니 없앴는데 중국 제품 판다고 이런 몰상식한 일을 서구청이 해치운 거예요. 그러면 더 보급으로 해서 아까 하와이처럼 시장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래 이유가 뭔지를 제가 뜯어보니까요. 저는 여기 이사 온 지 2년 됐거든요. 그 전에도 일부러 그 골동품점을 둘러봤거든요. 부산에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인구 300만에 하와이 10분의 1도 안 돼요. 하와이는 인구 100만이거든요. 호놀룰루 30만. 자, 그래서 의도적인 장터 폐쇄가 상당히 그 저희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거킹 자리 아시죠? 거기가 LG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그래 버거킹 오른쪽에 창고가 바로 LG가 남긴 유물입니다. 그게 연재로 가서 다시 세계적인 기업이 되죠. 그러면 저를 해서라도 LG 보고 뭘 좀 해달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우리 수준이고요. 장터가 더럽다고 없앤 게 아니고요. 주차장에 온다고 그냥 없앨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스포츠 트랙을 안으로 한 10배나만 밀쳐도 아주 고급스럽게 부산의 외국인들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야구장, 그 다음에 뭐 청주들이 나오는 체육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 때 논의가 있었느냐? 별로 없었답니다. 그냥 해치운 거예요. 110억을 그냥 해치운 거예요. 그런데 끝내고 나서 상당히 누가 좋은 말 많이 했어요.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향기가 있고 조화로운 구덕이고 푸른 구덕이고 역사, 문화, 주민, 커뮤니티, 자연 싹 다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그러고 이제 가라덮을 참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그 포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속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한 9가지가 있는데 겹치는 거 빼고요. 이렇게 해서 QR 스캔으로 축구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모으니까 축구 전용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 내용이 시장님한테 축구 전용장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둔갑한 거예요. 시청에서 오신 분들 좀 내 말 똑바로 듣고 전하세요. 더 이상 하려면요 큰일 벌어집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시민한테 묻지도 않고요. 그냥 생략하고 QR코드로 수를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왜곡한 거는 5월 23일 날 11명이 아파트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29명이 축구장이 필요하다 해서 완전 불가라는 거예요. 이 또한 범죄입니다. 그냥 와서 설문하면 아니잖아요. 저녁 7시에 와서 보든지. 자, 그 다음에 설명회 때 저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진실을 고하면 제가 살짝 여기 공청회를 갔습니다. 당신 아무데나 나대지 마라 이러는데 저 갔어요. 가서 제가 일본어로 아파트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다시 850세대에 70세대로 둔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팔아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 엄청난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국유지를 갖다가 이런 장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 회장님 같은 분이 나서서 서명을 18,000개를 받고 그걸 일부라고 말하고 그제까지 조선일보 한 데다가 일부라고 흘리고 아주 범죄인이야. 부산시청에서 지금 한 30명 와 있을 때 여기 그런 범죄 지으면요 감옥 가서 한 30년 살아야 돼요. 그 이유를요 오늘 국힘에 패널로 나온 MBC에 나온 이준호인가 뭐 그 양반이 젊은 친구가 뭐라 했는가 하면 2만 명 증거를 보자 이러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예, 제가 뭐 화가 나서 실명을 다 거론합니다. 그럴 나이가 아닌데. 자, 뭐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쌓여있고 땡땡이까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스트로 또 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분석을 해보면 전부 반대가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또한 압도적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지난 7월 4일 복합 재개발 이제까지 쏘은 게 뭐였는가 하면요. 복합이라는 키워드에 다 쏘고 뭐 복합하니까 그럴듯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아요. 자, 아파트 얘기 좀 빼주세요. 이러니까 아파트를 빼달라 하니까 국장이 아파트 얘기 빼고 다른 거 다 합시다. 이러니까 부산시는 그럼 아파트 안 지으면 돈 없어요. 이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송도 배수피아에 있는 앵무새거든요. 이게 시청에 있는 앵무새.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시청에 앵무새 한 명 있어요. 거칠어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거치는 게 아주 까불면 안 돼. 그 나이에 정중해야 된다고 공무원은. 자, 여기 이 팜플렛에 아파트 없이 팜플렛을 찍어서 왜곡시켜서 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시의회 절차를 무시한 거는 우리 양 처장님이 상세히 말씀할 건데요. 시의회 의원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 제3의 안이 나와서 진행한다고 이랬는데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운동장에 누가 이용하는지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중대 문제입니다. 중대 문제. 공격이 그 아이파크 오는 안중들보다 트랙을 도는 분이 훨씬 많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 문제? 공무원이 대낮에 안 와봐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일부 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3, 4일 동안에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고 여기를 몇 바퀴를 돌고 나가는지 여기를 어떻게 도는지 여기 오신 분이 연령이 어떤지를 다 뜯어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순간에 카메라에 잡힌 게 20명, 26명 순간. 자, 6월달이죠. 그 다음에 44명, 32명. 그 다음에 제가 저 앉아 계시는 그 육상 감독님한테 전체 좀 알려주이소. 이러니까 180명.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다 계산하면 하루에 트랙을 1000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밖에 트랙하고 하면 2000명 아닙니까? 근데 아이파크 관람객이 1500, 200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냉정하게 저도 스포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이거 아닌 건 아니라요. 사실은요, 이 트랙의 효용성은 또 트랙 나름대로 있고 축구 하시는 분은 여기서 관람을 토트넘처럼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거든요. 예, 그런 문제는 극복이 돼야 됩니다. 자,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저도 60 한 5대면 75, 80 할머니 많이 오시거든요. 보세요. 20명, 딱 20명, 딱 16명에 개 6마리. 할머니, 그래서 우리, 자, 6시 20분 되면요, 7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밤이 깊어지면 20대가 등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남녀노소가 다 이용합니다. 이거 분명한 어른들 70 넘어가는 분은 퇴장하시고 집으로 가시고 젊은이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7번 넘어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인데 5시 30분부터 10분 단위로 10대, 20대, 70대까지 보면 70대가 압도적으로 저녁 한 7시까지 계시다가 그 다음에 10대, 20대가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7천억, 8천억을 들어가는 사업에 누가 이용하는지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문제는 있어요. 이거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추후에 논의하면 됩니다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 자체가 아주 무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천억 중에 정부에서 250억, 대통령이 말한 것 치고 250억을 갖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해요. 이건 아니에요. 아, 그 중요한 거. 자, 주차장 150대, 아파트는 1140대 주차 확보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파트 사업이지 무슨 전용 부장 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근 학생들 문제, 통합, 일조권 이런 건 나중에 또 김성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10억 투자한 거 책임 아무도 안 지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 아주 대단합니다. 눈도 걱정 안. 서구청에 구의원님도 한 분 와 계시지만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갖고요. 아무 관심이 없는 아주 없어도 될 만한 조직이에요. 지금 표정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선 상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 5분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 당사자가 많다. 그러나 이거는 이해 당사자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거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다가 섞어 넣으면 풀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체육이는 트랙을 보존하자. 보존하면 됩니다. 앞에 뭐 건물이 흘러도 트랙을 보존하면 되고요. 주민은 아파트를 절대 반대하고요. 녹지나 쉼터를 요구하거든요. 미장원에 제가 글 적어놓은 거 보시면 미장원의 아주머니들은 난 다 모르겠고 땡땡이 데리고 내 데리고 가서 개방 공간에서 쉬는 걸 원하지. 그다음 커피 옆에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거예요. 그게 뉴욕이고 그게 대도시예요. 그다음 이제 학자, 의용학자도 있고 뭐 다음 지르는 학자도 있겠지만 환경, 도시, 교통 이 다 그분들이 와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가긴 했었어요. 지난번 공청회 때 가만히 뜯어보면. 그런데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그분들이 다 아파트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학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너 오지 마 하면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문경을 생각하면 전용 부장이 필요하면 양산 쪽에 큰 도움으로 지어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이 돼야 됩니다. 교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우리 임 회장님이 제출했고, 부산시 아까에서 공무원이 그 시의원한테 그 18,000명의 진실을 하냐니까 또 더불어 또 우리 그 시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게 오늘 아침 방송이었어요. 그만큼 일부 주민이라고 매도하고 하고 있는 게 부산시의 지금 수준이에요. 네, 앞으로 일부라고 한 번만 더 나오면요. 네, 그 똥을 갖다가 시청 앞에 뿌릴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주민들의 요구, 아파트 하지 마세요라는 거 쇠퇴하는 도시, 쇠퇴하지 않습니다. 부산 전체가 망하고 있을 따름이지 여기가 특별히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혀 아니잖아요. 난 아파트에 가갖고 내가 왜 그 주변을 걸어요? 내 동이나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 의원들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왜곡한 지금 흐름을 가고 있다. 그다음 국토부에는 아까 이제 최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다리를 놔서 전달한답니다. 화요일날 전달하면 또 평지풍파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말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내진 설계한다고 또 15억을 몰에 쓴대요. 그러면 내진 설계하고 내진에 그 물고 그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나 예산 뭐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전문가가 이 동네 진실을 알고 있지 않고요. 아파트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시비 250억하고 국비 250억이 온다 하면 여기 좀 다듬고
여기 좀 시설 개수하고 여기 C 등급을 B로 올려서 쓰고 당분간 시간 벌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하를 해서 지상을 시민들한테 내줘야 됩니다.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시장님이 15분 뭐 거리가 어떻고 뭐 허브가 어떻고 하는 것도 이 맥락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첩자 공무원들하고 경찰서 분들은 분명히 진실을 전하시라고. 경찰이요 이 소굴 이사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구덕운동장 지금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잘 쓰고 있고 한 6만 명이 이 영향권에 있고요. 그다음 부산시는 범죄 수준의 그 의견 수렴 절차와 설문을 생략했고요. 그다음에 왜곡된 찬성으로 계속 본질을 배배 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의 공무원들은 일부 주민 추후 논의로 2개 키워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유산 관심 없고요. 그다음 대신동 주민은 원하는 것은 휴식, 산책, 체육, 녹지 개방 공간입니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여기 계신 우리 동료들하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뭘 원하십니까? 막 시면 돼요. 그게 키워드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째 아버지 세대들이 이 따위 있냐.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짓이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그 눈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다음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일한 평지 공원을 상실할 경우에 심각하다. 아파트는 절대 불가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서구청, 서구의회는 계속 일관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특히 서구청하고 서구의회가 굉장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오늘 뭐 우리 두 분이 오셔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 이 의사결정 라인에서 국힘 분들이 너무나 오만하고 방자하다. 보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미 의견 수렴 단계부터 부산시 이게 사업이라고 계속 서구청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특히 구청장이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청장의 비전이 이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만 5천 명 주민 1.5km 안에 2만 명이 반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 중앙에 낀 자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놓치면 끝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빼고 다른 거 뭐 많이 넣을게요. 이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마트 주세요 뭐 했는데 이마트 지금 다 문 닫거든요. 불과 3, 4년 전의 일을 내다보지 않으면 개방 공간으로 두세요. 제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응하지 마시라.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서둘러 하지 말자, 소통하자. 글로벌 허브는 미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서구 주민이 의사결정하는 거지 시청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관심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맞습니다. 많은 분이 노력했고요. 또 우리 뭐 양천장님이나 부산의 외곽에 계신 분들 또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재용 지난번 지역위원장님 또 많은 분이 경례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정치인들한테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요. 정치인은 우리가 말만 하면 심부름을 해주는 나라가 돼야지 어디 감히 지가 의사결정합니까? 박영수 시장한테도 민심이 흉흉하다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여론이 제대로 여론 반영한 거 아니냐 이게. QR코드로 사기 여론을 갖다가 유가 없이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곽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임기 한 번 하고 치우려고 일하고 제대로 해라. 곽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시험은 젊은 층이 온대요. 젊은 층은요, 애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오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가 해운대 가고 주진우 의원한테도 제발 국힘 아들 좀, 아들이 아니고 국힘 사람들 좀 힘을 모아서 제대로 가라. 한 맨몸은 제정신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몸은. 전부 다가 싸그리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일에 관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운대에 들어서 있는 LCT 아시죠? 네. 이게 411m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크기인데 그 LCT를 세울 때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한 말이 뭐냐면 낙후된 해운대를 살리기 위해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죠. 근데 그 당시는 전문가들이 물론 양심적인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산시 의견에 찬동해주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 주기자 교수님과 손학 교수님이 너무도 명쾌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해운대처럼 안 변할 거라는 좀 확신이 들어서 오늘 오신 주민들은 그나마 좀 행복한 서구에 살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혹시 자료 좀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복합용지 2, 복합용지 3 돼 있잖아요. 축구장이 전체 면적의 7.3%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왜 있는 사업입니까? 축구 전용 경기장 만든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장이 연면적으로 치면 7.3%입니다. 생활체육 문화시설 9.7%고요. 사업시설 7.6%입니다. 7.6%의 상업시설로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부산시가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몇 퍼센트입니까? 67.3%입니다. 이 표는 부산시 표고 제가 퍼센테이지만 낸 겁니다. 예, 그리고 시의회 시민과정 잠시 보겠습니다. 6월 12일 건설교통위에서 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상 미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가 됐고요. 근데 지난주에 건설교통위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걸 다 정리해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민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근데 결국은 통과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지만 부산시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정될 때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싫어도 놨지만은 공모 신청이 6월입니다. 6월 7일 했죠. 시의회는 6월 10일 날 심사를 받았고 11일 했고 그리고 5월 23일 주민 의견을 청취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국토부하고 부산시 의견이 이렇습니다. 공모 신청 때는 안 해도 된다. 지정 신청 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공모 신청 때 어떻습니까? 사업 계획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나온 이 용역 수립하기 위해서 몇 억이 들었냐면 2억이 들었습니다. 2억 들여서 다 한 사업 계획을 불과 한두 달 만에 바꿀 수 있습니까? 지정 신청 때.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시가 시의회에 가서 공모 신청 때 안 해드리고 지정 신청 때 하겠다. 그럼 지정 신청 전에 주민들 의견 듣고 시의회 의견 듣겠다 했잖아요. 그 의견 듣는 게 여러분들하고 7월 1일 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견들 들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의견 듣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거짓말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국의 아파트 보급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게요? 부산입니다. 그럼 부산이 인구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6월 10일 보류되고 나서 행정부시장 이거는 뭐 사실은 뒷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다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부시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국민의힘끼리 좀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빼고 민주당이 반대를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이 그때는 지금은 이제 회기가 바뀌어서 이 위원회는 안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행정부에 직접 나와서 보류됐기 때문에 그 회계에 다시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통과는 안 됐고, 물론 7월에 다시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 중심이 67, 업무 주거가 8, 상업시설이 7.6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청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에서 2014년에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생활체육 공간으로 하셨고요. 복합시설 하자는데 복합시설 바꾸십시오. 어떤 건지. 주경기장, 야구경기장 또는 주경기장만 보존하고 체육공간 32.2, 전문체육시설 13.7입니다. 부산연구원이 뭐하는 기관인 줄 아시죠? 부산시가 돈 내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벌써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은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인데 이걸 보시면 얼마나 부산시가 지금 이상하게 막무가내로 치료하고 있는지 알아요. 2015년 4월에 체육생활공간으로 재개발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전에 부산자산관리공사 우리 캠퍼를 하는 데서 복합행정타운 등 개발을 타진하기도 했지만 부덕운동장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부산시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부덕운동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재개발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 당시의 언론 기사들이 많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심지어 국가 공공기관이 아파트도 아니고 복합행정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누가 반대했습니까? 부산시가 반대인 거예요. 이런 것도 반대하는데 왜 아파트를 짓겠다는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건 뭐예요? 네 번째 또 부산시는 사업비 비용과 현물을 제공합니다. 이게 998억이거든요. 사업 준공 후 경기장 문화체육시설들은 현물로 인수합니다. 다시.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와 업무 수익 시설 등 분양 수익 누가 가져갑니까? 민간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는 어떤 거예요? 돈도 안 들고 허그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싼 이자에 그러니까 땅 짓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왔었습니다. 맞죠? 박정길 시장이 15분 도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파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자가용 타지 않고 걸어서 자전거로 15분 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생활적 시설을 누리게 하겠다는 게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부덕운동장 지금 체육시설이 어떤 겁니까? 15분 도시에 딱 맞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을 없앤다고 하는 건 뭡니까? 15분 도시는 그냥 외국에서 하니까 멋져 보이니까 갖고 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15분 도시를 서구에 도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은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왜 15분 도시 하자면 중국인 아파트를 짓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본질을 요약하겠습니다. 박형준 시대의 주요 정책 15분 도시가 뭐냐면 이거 매년 몇천억씩 쓰는 겁니다. 혹시 어린이 공간 들락날락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15분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형준 시대의 주요 정책과도 맞지 않은 재개발 사업. 도시재생 혁신주가 아까 뭐였어요? 청년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그 다음에 주민 소통도 없고 주민 의견 수렴도 왜곡한 사업입니다. 부산시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구 전용 경기장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결국 목적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아파트 건설로 변질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분양 수익을 가져줍니다. 지금은 15분, 지금은 체육시설로 누구의 이익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이익과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었으면 결국 민간 사업자의 분양 수익을 가져오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부덕운동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장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 민간 사업자의 미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건설 당장 멈춰야 됩니다. 네, 행정팀장님 발표해 주신
장미도 부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뭔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나중에 만약에 여기가 공사가 이미 진행됐을 때는 더 이상 이거를 막거나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자료 지반은 있지만 교육환경 평가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적 부분들을 체크해놨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사 기간입니다. 최소 5년입니다. 그리고 인천 숭이구장 사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걸린 공사기간은 5년이었고 아파트 준공까지는 11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구동운동장을 진행하다가 허브에서 여러 심의가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사업이 또 중단되고 또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소 5년 동안 이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 소음과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떤 고민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답변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점은 정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더 이상 뭔가 이 재개발 사업에 해법이 안 나온다면 저희 지금 시비와 국비 확보된 게 500억이라고 아까 들으셨을 겁니다. 500억에 맞게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전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면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원래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28년에는 사실 여기 정말 운동장만 있었는데 좀 더 개방형으로 해서 공원 친화적으로 시민과 아이들이 누구나 뛰어놀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다양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민 친화 구장의 리모델링을 제안드리면서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를 좀 지어하면 유소년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복합타운. 원래 시장님께서 2010 몇 년도에 얘기하셨던 게 저희 스포츠 복합타운이거든요.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복합타운으로 그리고 체육공원에 사실 저도 5살 딸아이가 있지만 아이들이 와서 참 뭔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형아들이 축구하고 공놀이하며 저도 딸아이 데리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물총 싸움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내용도 같이 넣어주는 것을 지금 12와 국비 500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과 시민들, 노약자가 함께하는 그런 체육공원과 정말 모두 시민들의 바람대로 되는 공공 재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아파트만은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학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고민을 꼭 해주시리라 부탁드리면서 토론에 계속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생활을